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한동훈 당대표는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며 친한계 의원들도 잇따라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강원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야당의 탄핵 선동은 광란의 칼춤, 대선 결과 불복이라는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퇴진을 거부했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하지만 탄핵 시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즉각적인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직무정지의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사실상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대표로서 드립니다. 강원 국회의원들의 선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춘천 출신 진종호 의원은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인 원주갑 지역구 박정화 의원도 탄핵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원조 윤핵관인 권성동과 이철규, 친윤계 유상범 의원은 기존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든 또는 발표를 하시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선의 한교 국회의원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가운데 강원 국회의원 8명의 선택에 도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거대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강원 야당들이 맹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강원도당은 자진하야로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대국민 담화는 극소수 추종자들에게 국민과 싸우라고 선동하는 2차 내란 선동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이번 담화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의 논리와 일치한다고 규탄했고 진보당 강원도당도 내전을 선동하는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본 시민들은 오늘도 TV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이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춘천역 역사 안,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TV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책임지지 않는 발언에 당혹스러워합니다. 참담하죠. 저게 대통령이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해놓고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시외터미널에서도 시민들의 시선은 TV에 꽂혀 있습니다. 한 시민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라고 말했고 정신 좀 못 차린 것 같고요. 본인이 이제 치부로 인해서 이런 사태를 다 만들어 놓고 계속 야당 핑계만 대는 자체가 좀 너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뒤늦게 담화 내용을 확인했다는 시민은 대통령의 태도가 독선적이라며 분노했습니다. 더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네요. 오로지 자기 판단이 옳았다. 국민은 뭐야? 국민은 다 하나같이 계엄령에 문제가 있다. 반란 행위다. 숙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대학생들도 대국민 담화를 듣고 나서 더 납득하기 힘들어졌고 한 나라의 대통령답지 않은 발언이라 평가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이나 하는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서 야당의 폭거를 들어서 계엄 선포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계엄을 내릴 만한 것도 아니라 생각을 하고 정당화하고 이제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변명거리로밖에 안 들려가지고 이제
좀 저한테 부정적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졌었던 것 같습니다. 커지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 이를 회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하야를 기대했다는 한 시민은 깊은 실망감마저 드러냈습니다. 모든 걸 책임을 안고 하야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나라가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는 어떤 마련을 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데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시민들은 이번 담화를 보면서 또다시 분노하고 실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대와 춘천교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한림대학교 학생들도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대국민 담화로 대통령의 뻔뻔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폭거에 맞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지만 그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와 외교는 어려움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을 불안에 빠뜨려 권력을 연장하려는 윤 대통령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양구군청과 고성군청에 군사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3군단 소속이었고 계엄과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구군과 고성군은 CCTV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뒤숭숭했던 양구군청. 지난 4일 군사경찰을 비롯한 21사단 관계자들이 양구군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구군청 내부 문서에 따르면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난 3일 밤 11시 33분쯤 21사단 관계자가 양구군 민군협력팀장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후 두 차례의 전화 연락이 더 이어졌고 이튿날 0시 10분 군인들이 실제 군청에 찾아왔습니다. CCTV 관제센터 군사경찰 2명, 군경 합동상황실의 교훈참모 등 5명으로 모두 7명입니다. 군인들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된 뒤에도 2시간가량 더 머물렀습니다.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큽니다. 왜? 여기는 아주 가까운 접경지이기 때문에 혹시 양구에서 북한하고 교전을 하려고 준비했지 않았냐는 그런 의문점도 가지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계엄 당시 군인들이 방문한 접경지는 더 있었습니다. 22사단이 고성군청에 방문했고 12사단은 인제군청에 방문을 문의했습니다. 모두 3군단 소속입니다. 왜 왔는지 어떤 실마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왔으면은 어떤 이유에서 왔는지 그걸 풀어내야 되는데 양구군에서는 이런 어떠한 이제 해명이라든가 대책이 전혀 없고 주민들의 이 같은 진상규명 요구에도 양구군과 고성군은 CCTV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3군단은 경계태세가 격상돼 군경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 동의를 받아 방문했을 뿐 계엄령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허영 국회의원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은 정부 예산 감액에 대해 대통령이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금융사기 사건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에 필요한 예산은 단 1원도 깎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원전 산업 성장 펀드는 예산 일부를 감액한 것이라며 대통령 담화는 구구절절한 자기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연 관계가 들킬까 봐 교제하던 군무원을 살해하고 화천 북한강에 버린 군장교 양광준이 오늘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침묵하며 재판이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양광준은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은닉 등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는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양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에 답변하겠다며 재판을 한 번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 씨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춘천시가 민생경제 긴급지원책으로 마련한 춘천사랑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액이 하루 만에 3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불황을 방증한 것이라고 춘천시는 판단했습니다. 이번 춘천사랑 상품권은 기존 구매와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까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